이제 세팅이 다 끝났으면, 자, 프로젝트를 처음에 진행하게 되면 하셔야 될 거는 DTO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값이 4개니까 전체 값을 갖고 있는 대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 메인 자바에서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는 com.min.edu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점 하시고, 오늘도 VO로 만들까요? 오늘도 VO라는 패키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잡스 VO라고 하죠. 잡스 VO.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자, 얘는 포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lain old java object. plain, 그 다음에 old java object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자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웹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애가 있고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바 때 배웠던 거 있죠. 여기다가 뭘 만들어도 상관없고, 저기다가 메인 만들어도 상관없고, 메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 포조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애들은요, 프레임워크나 혹은 서블렛은 규칙이 딱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이닛이 되고요, 그러니까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돌고, 그 다음 자동으로 디스트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라이프 사이클 개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는 일반적인 포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포조 객체고요. 객체로 만들어서 DB와 연결할 때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게 입력,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은 수정, 그 다음에 뭐 조회, 요럴 때, 뭐 입력할 때, 삭제할 때는 사용하지 않겠죠. 조회할 때, 그 다음에 처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 화면으로 조회된 값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객체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를 계속 얘기하는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혹은 VO, 밸리어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바티스에서는 다른 DTO 객체, 다른 DTO에서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회 때 특히 그래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가 필수 있으면 좋고요. 디폴트 생성자, 그 다음에 입력하게 된 게터, 그 다음에 세터.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니크화되어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은 프록시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은요. 작성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컬럼을 매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문자 혹은 카멜, 그 다음에 아니면은 헝가리안, 네, 요 방식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헝가리안, 그렇게 적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 사람 이름이라서.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래서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컬럼의 값이 DB 컬럼이 만약에 뭐가 있을까? 뭐 플레이어 언더바 말고요. 플레이어 ID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카멜 방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얘는 네모 한자, 얘는 어딨냐? 이렇게 플레이어 ID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getter setter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야 돼요. get player ID, 그 다음에 set player ID 이렇게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언더스코어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아니라
만약에 쟤라면 플레이어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DB를 이렇게 해서 매핑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사용하실 때는 얘를 사용하실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멤버 필드명은 그냥 뭐 소문자로 담았다고 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get player 언더바 i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저 이름이 틀려갖고 매핑이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마바티스는. 그래서 언더바는 저희 옵션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시면 언더바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데도 있어요. 맵 언더스코어 투 카멜이라고 걔도 있거든요. 그러면 맵 언더스코어 카멜 옵션을 사용하시면 얘가 이 형식으로 바뀌겠죠. 언더바가 사라지고 카멜 방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려가시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를 하나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걸어주시면 됩니다. Serializable. 임플리먼트 Serializable 하는 거는 데이터가 전송될 때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화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렬화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얘는 누르시고 그냥 고유한 아이디, 메모리만 알아먹을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두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프라이빗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잡 언더바 아이디, 그 다음에 컴마 언더바 아이디, 그 다음에 컴마 잡 언더바 타이틀,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저 언더스코어 옵션은 나중에 할게요. 세팅스는. 자, 스트링, 그 다음에 min 언더바 salary 샐러리, 그 다음에 컴마 스트링 아니죠? 인트죠? 인트 min 그 다음에 max 샐러리 언더바 salary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 생성자 하나 만들 거고요. 디폴트 생성자 맨 마지막 거 슈퍼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생성자 오버로딩, 유징 필드 누르시고 전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게터 세터 투스트링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게터 세터 셀렉트 올, 요건 위에 거 빼고요. 시리얼 버전 UID 빼고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게터 세터 피니시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되시면은 여기다 할게요. 지금처럼 생성자라든지 그 다음 지금 오시면 뭐 똑같아요. 디폴트라든지 아니면 오버라이드 똑같아요. 디폴트라든지 그 다음에 오버로딩이라든지 이런 생성자라든지 혹은 게터 세터, 그 다음에 뭐 투스트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멤버 필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멤버 필드에 의해서 타입과 변수명이 정해지거든요. 혹은 변수명 혹은 메소드명이 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딱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밑에 다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얘 타입만 바뀌어도 다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요거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롬복입니다. 롬복 자료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멤버 필드만 딱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노테이션으로 골뱅이 게터, 골뱅이 세터, 골뱅이 투스트링, 골뱅이 올 아규스, 그 다음에 골뱅이 노 아규스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거나 빌드 패턴, 우리가 안 배웠던 빌드 패턴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빌더 패턴을 그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코드 양을 늘리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세팅할게요. 세팅할 거라서 원래는 리소스에 만들어야 되는데 리소스에다가 요거 하나만 넣고 시작합시다. 자, log4j1에서 저희 리소스에 있는 요거 log4j xml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리소스에 그냥 바닥에다 떨궈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og4j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를 수정하실 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늘은 그래도 마바티스처럼 쳐야 되겠죠? 자, 어제 저희가 마바티스 세팅을 할 때 뭐였어요? 입력값을 계속 찾아서 썼죠. 뭐
URL, 드라이버, 그다음 유저네임, 패스 이런 것들을 계속 썼잖아요. 근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파일 찾기도. 그래서 그걸 파일을 관리하는 애들이 필요한데요. 입력값만 갖고 있는 애. 그걸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파일, 여기 좀 파일로 만드셔야 돼요.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리소스에다 만들 겁니다. 지금 리소스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오라클 확장자만 예로 해주세요. 프로퍼티스 요 파일이어야 됩니다. 프로퍼티스는 자바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프로퍼티스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메인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그 옆에 보시면 string arjs 있었죠. 그 string arjs를 넣어주는 타입이 뭐냐면 프로퍼티스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많이 쓰죠, 되게. 자, finish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투커테이션 없이 띄어쓰기 없이 중요한 건 투커테이션 없이 띄어쓰기입니다. 자, 여기는 드라이버부터 할까요? 드라이버 넣으시고 드라이버는 오라클 그 다음에 .jdbc.드라이버 .oracle 드라이버 그 다음에 URL은 jdbc 떼댕 oracle 떼댕 띤 그 다음에 떼댕 골뱅이 IP 또 모르겠어. 야, 이거 어디다 좀 적어놓자. 너무 힘들다. 어떻게 IP가 이렇게 안 외워지지? 11인데 그것도? 누가 보면 되게 어려운 IP인 줄 알겠다. 자, 151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 네임 XE 그 다음에 유저는 저희 edu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PW는 edu. 저 변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바에서 알고 있는 저게 드라이버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변수명이고요. 뒤에 이거 값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값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이거 되게 많아요. 프로퍼티 파일을 관리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키 값들도 키와 밸류들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컨피그레이션 만들어 볼까요? 컨피그레이션 만들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다 만들게요. 그냥 자바. 여러분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자,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는 com.min.edu. 그 다음에 마바티스를 여기다 모을 겁니다. 그래서 마바티스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듭시다. 여기에다가 그 SQL 세션 팩토리 만들어주는 그 객체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게요. 쿼리는 다른 곳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새로 만들어서. 자, finish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저희 other XML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XML 파일 next 그 다음에 이름 configur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xml 프로퍼티는 투두가 안 돼요. 프로퍼티는 투두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써드린 겁니다. 자, 넥스트 해주시고 저희는 스키마 DTD 파일 올려야 되니까 카테고리에서 저희 어제 하셨던 것처럼 매퍼 3.0 config 3.0 올려주시면 되겠죠. 지금 config 작업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고 finish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여기다가 to-do 002라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마이바티스에서 환경의 값을 가지고 있는 컴프 파일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DTD를 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얘는 DTD, 얘는 컴프 3.0 DTD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2.0대를 그러니까 2.0x를 아이바티스라고 하고요. 3.0 때는 마이바티스라고 해요. 물론 쟤네 그 공식 입장에서는 그냥 다 마이바티스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이 틀려요. 객체도 다릅니다. 얘는 SQL 세션 팩토리 객체를 사용하지만 걔는 SQL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게 됩니다. SQL 하여튼 기억도 안 나요. 걔를 사용해요. 그래서 객체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게 될 다이나믹 쿼리 돌리는 방법도 다르고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작성하실 때 저희가 첫 번째 태그에 있는 것들은 아까쯤에 있었던 프로퍼티 파일을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프로퍼티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퍼티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외부에 있는 값만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퍼티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하고 밸류가 있죠. 그래서 네임하고 밸류가 있는데, 자,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말자. 프로퍼티스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한 개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리소스겠죠, 저희는 URL 외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퍼티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치 잡아줄게요. 그래서 여기 위치, 여기 오라클 프로퍼티 만든 거 저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리소스부터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마크업인데 empty 엘리먼트를 안 닫았네요. 이렇게 되셨죠? empty 엘리먼트 닫아줘야 되잖아. 마크업이니까 무조건 끝에 닫아줘야 되죠. 이렇게 요걸 empty 엘리먼트라고 썼죠. 오늘 또 HTML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이런 거 했어요. 저희가 그 마이바티스 매퍼에서 사용되는 저희가 리절트 타입이라든지 혹은 파라미터 타입이 있었어요. 파라미터 타입은 자바의 객체예요. 그래서 맨날 타입을 저거를 작성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알리아스를 만들어서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셔서 타입 알리아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알리아스 여러 개 거셔도 됩니다. 그래서 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패키지의 위치, 클래스나 패키지의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드셨던 잡스 view 있죠? 요거를 오른쪽 버튼 퀄리파이드를 갖고 옵시다. 퀄리파이드, 카피 퀄리파이드 네임을 해주시고 붙여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컴부터 com.min.edu. vo. 그 다음에 뒤에 자바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얘를 부를 이름은 name alias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alias 이름은 대부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클래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야지만 좀 알아보기가 편하거든요. 저기다가 뭘 쓰시거나 그러면 더 이름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용이 편하겠도록 저렇게 그냥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타입에다가 이제 이걸 안 적고 얘만 쓰시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명확한 이름을 좀 가져갑시다. 이제 DB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위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데이터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설정한다.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요 뭐냐면요, 데이터 소스는 자바의 클래스예요. 자바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때는 얘를 생성을 해서 넣어주거든요. 빈으로 XML로. 네,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 다음에 transaction manager,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property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development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써요. development. 자, development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P가 2개냐? 5가 빠지는구나. development. 자, 얘가 디폴트가 development인데 얘가 같은 아이디를 찾아서 얘를 기본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JDBC라고 해주고요. 트랜잭션은 JDBC가 해주고,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풀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드라고 하는 애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드라이버, 여기 예약어라고 했었죠. 드라이버,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라클의 프로퍼티에서 저희가 이 값들을 바인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인딩이요? 네, 저희는 바인딩 할 때 그냥 쓰시면 되죠? 여러분 아시는 건 모듈러스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얘는 마크업이잖아요. 마크업은 익스프레션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샵과 달러를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달러는 값을 입력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값 입력할 거니까 달러 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드라이버니까 드라이버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띄어쓰기 없어야 됩니다. 띄어쓰기 있으면 계속 값을 인정하니까. 달러 가로 해주시고 URL은 URL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로 해주시고 유저는 유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로 해주시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DB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 DB 프로퍼티 파일을 바꿔주면 되겠죠. 나중에는 프로파일이라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 건데요.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설정 갖고 있는 요거 컨피그레이션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요거 연결해서 자바로 객체로 만들어주는 애 하고 JUnit 테스트 진행할게요. 자, 똑같이 마바티스에다 만들 거고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 그 다음에 매니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니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계속해서 접근을 할 거니까 저희가 스태틱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마이바티스의 환경 및 쿼리 요게 지금 컨피그레이션이고요. 요거 익숙해지면 안 적을 거예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컨피그레이션이고요. configuration.xml이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이제 만들겠지만 뭐 스테이트 뭐 매퍼 아무거나 만듭시다. 매퍼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매퍼.xml을 어제 필기해드렸죠. IO를 읽어서. 근데 이 IO가 아바티스 IO입니다. 왜냐면 아바티스 타입에 맞춰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IO를 읽어서 값을 변환한 후에 값 변환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가지고 뭘 만다? SQL 세션 팩토리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에서 새로운 세션 입력하지 못하도록 이거 세션이 입력되면 다른 DB 입력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private static 그 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그냥 팩토리라고 이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스 제너레이터 게터 세터 겟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입력 안 할 거니까 저희는 세션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겟 메서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스태틱이 처음에 동작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되면 얘를 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 스태틱 생성자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환경을 가지고 있는 XML의 위치를 설정할 거고요. 그래서 string pass라고 주면 될 것 같고 to quotation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config의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config의 위치. 그래서 config 오른쪽 버튼 copy qualified name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치니까 패스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타입은 점점점 그 다음에 리소스나 걔네들은 다 뭐다? 폴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IO를 읽을게요. 읽는 객체는 리소스입니다. SOURCES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ORG 아바티스 IO 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오른쪽 거 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패키지에. 자,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at resources as leader 그 다음에 패스 경로 넣어주시면 얘는 IO니까 트라이 캐치가 걸리겠죠? 자, 눌러주시고 예외 처리 그 다음 얘는 IO 객체로 받아내니까 리더라고 하는 애로 들어오겠죠. 011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팩토리에 객체를 생성해주면 되겠죠. new SQL session 팩토리 만들어줄 거니까 builder 그 다음에 .build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었던 IO 객체 리더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객체를 값을 뜯어바꿔서 객체로 만들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소 나중에 롬복으로 좀 처리를 하면 그때 합시다. 여기다가 SQL 세션 팩토리 객체 생성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라고 메시지 하나 찍어주도록 하죠.
자, JUnit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Unit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저희 SR 테스트 자바에서 얘는 지금 회생으로 돼 있으니까 배포가 되지 않는 폴더예요. 알겠죠? 자, 어셈블리는 나중에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도록 하죠. 패키지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com.min.edu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Other.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JUnit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Unit 테스트 케이스 누르시고 저희 4.0 사용하고 있습니다. 4.123인가 뭐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됐고 이름은 마바티스 언더바 테스트, JUnit 테스트 라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니시 하도록 하죠. 자, 요번에는 이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private SQL session factory, 자, 그 다음에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멤버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죠? 여러분들 JUnit은 나중에 배포할 때 JUnit이 테스트를 통과를 안 하면 배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메인처럼 테스트 하실 거면 나중에 다 주석 처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그 다음에 create factory, session이라고 합시다. session factory 라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골뱅이 before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JUnit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행되어서 처리되는 겁니다. JUnit 중에 우리는 계속 넣어줬잖아요. 그럼 너무 객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테스트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세션 값을 먼저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세션만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매니저에 그 다음에는 SQL session factory manager get factor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테스트는 저 매니저가 제대로 SQL 세션을 갖고 오는지 확인하시면 되니까 매니저 open session 하셔갖고 DB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 얘가 SQL session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설트로 그냥 찍을 건데 세션도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어차피 세션이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저희 로고 표지 때문에. 자,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ssert not null, null이 아니면 되죠. 해주시고 세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으면 자,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테스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 줄 떴다. 뭐냐 이거? 위치가 잘못됐나 봅니다. 위치가 저게 잘못됐나 보다. 자, 잠시만요. 제가 폴더도 넣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폴더도 넣어버렸어요. 여기까지 폴더잖아요. 여기까지 폴더잖아. SRC의 리소스가 폴더잖아. 그래서 제가 폴더까지, 패키지 줄 알고 폴더까지 잘못 복사해가지고 이거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테스트. 됐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콘솔도 제대로 갖고 왔고 로고4j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됐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